오늘은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놓고도 왜 전기과장을 안 하고 시설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군 복무를 오래 했던 전직 부사관입니다. 제대한 뒤에도 몇 년은 군 관련 업무를 도와가며 민간에서 이것저것 알아봤죠.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앞으로 50대, 60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대 출신도 아니고 처음엔 도면도 어렵고 용어도 생소했지만 군에서 쌓은 끈기 하나 믿고 밤낮으로 파고들었죠. 그렇게 자격증을 땄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했습니다. 전기기사 땄으면 전기과장 해야지. 아파트 들어가면 월 400 가까이 받는다던데 기술 하나로 정년까지 간다더라. 근데 여러분, 정작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전기과장을 목표로 입주민이가 들어오기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파트 쪽으로 들어갔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다른 분이 맡고 있었지만 사실상 절반은 전기과장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 3개월 동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민간 경험을 했습니다. 민원 전화 하루에 40에서 50통. 인터폰이 안 돼요. 불이 깜빡거려요. 엘리베이터 왜 이래요? 이사 온 지 3일 됐는데 변기가 안 내려가요. 그중 절반은 전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도 관리소에서 처리해주세요 하며 무조건 출동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공사업체 감리사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보고서 쓰라고 하고 이거 왜 이래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한테 한 번, 두 번 무한히 설명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군에 있을 땐 상관도 있었고 부하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상호 존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쪽 민간 현장에선 그게 잘 안 지켜지더군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자고 출근길이 너무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싶고 그때 스스로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월급 350, 400 받는 게 이 정도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큼 큰 돈인가? 내가 군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만든 나만의 가치관, 그거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무직 시설관리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시 체육시설, 공공건물, 문화센터 같은 곳의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였습니다. 민원 거의 없고 야근도 거의 없고 정년도 65세까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자리. 사실 월급은 적었어요. 세후로 한 260만원 정도. 전기과장보다는 100만원 가까이 적었죠. 근데 그걸 봤을 때 느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 그때부터는 전기과장 자리는 아예 안 받습니다.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굳이 과장 자리 가서 선임자로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기사로 남아서 현장 뛰고 정시에 퇴근하고 휴일엔 가족이랑 보내고 갑질도 없고 전화기 울리지 않는 삶. 그게 저한테는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기기사는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더군요. 현장 경험, 설비 지식, 응급대처, 사람과의 소통. 그게 쌓여야 진짜 기술자가 되는 거였어요. 이후에는 왜 전기기사 자격증을 숨기고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지, 전기과장이 아닌 시설기사의 삶이 왜 매력적인지, 지금 내가 시설기사로 일하면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지 그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자격증이고 한 번 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전기과장이라는 자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책임은 무겁고 일은 많고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은요. 겉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세금 떼고 나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전기과장 꿈꿨습니다. 350, 400 받는 자리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그 돈 받고 하긴 너무 힘든 자리더라고요. 하루에 민원 전화 수십 통. 입주민이 기계처럼 울리는 벨소리보다 더 자주 전화를 겁니다. 전기랑 상관없는 문제도 다 기사 몫입니다. 조명 깜빡거린다. 주차장 열선이 안 된다. 비 오면 물이 샌다. 다 고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건 대부분 전기과장이죠. 여러분, 전기과장은 그냥 기술자 아닙니다. 절반은 행정가고 절반은 민원 담당자예요. 전기요금 관리, 설비 교체 스케줄 잡기, 입주민회의 참석,
서류 작업, 보고서 작성. 게다가 정전, 감전 사고라도 나며 그건 전기안전관리자인 전기과장의 책임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던 아파트에서 한 분이 부임 3개월 만에 대정전 터졌습니다. 그때 정말 아파트 전체가 멈추니까 입주민들 몰려오고 대표회에 난리 나고 소장도 화내고 결국 그분 그 일 이후로 퇴사하셨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계속 해야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가? 그때 시청 산하 공무직 시설관리직 공고를 보고 도전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생활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시 체육시설 한 곳을 맡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돌아가며 점검하고 필요한 건 고치고 대형 공사는 외주 줍니다. 민원요? 거의 없습니다. 여긴 민간 아파트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시민들이 와서 운동만 하고 갑니다. 시설도 단순합니다. 전기, 조명, CCTV, 냉난방 정도. 하루에 고장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아야 두세 건. 그마저도 응급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합니다. 갑질하는 입주민도 없고 시청에서 내려오는 업무만 성실히 하면 됩니다. 정시 퇴근, 휴일 보장, 연차는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지인지 아파트에서 일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기과장은 고독한 자리입니다. 위로는 관리소장, 대표회의, 아래로는 시설팀, 경비팀, 중간에서 치이고 밤에는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에 비해 지금 저는 일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쉬고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기사 자격증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다시 과장 자리 도전할 수도 있고 시설팀장급 자리도 노릴 수 있고 어쩌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기회가 생기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무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꺼냈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저한테 종종 묻습니다. 전기과장 안 할 거야? 자격증도 있는데 왜 그냥 기사로 있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돈도 중요합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전기과장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다시 겪고 싶진 않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분도 같은 이유로 기사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분은 원래 아파트 전기과장이었는데 대표의 스트레스로 1년 만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저랑 같이 공공시설 돌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러더군요. 급여 100적게 받더라도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하다. 정년까지 이렇게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당장 과장은 부담스럽고 현장 경험 더 쌓고 나중에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그 선택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즘엔 오히려 그게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업계 자체가 이제는 워낙 좁고 민감하다 보니 경력 없이 과장으로 들어갔다가 멘탈 나가서 나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차라리 기사로 시작해서 몸에 맞는 옷인지 천천히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내 성향이 관리자 스타일인지 현장 기술자인지 그걸 겪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기기사 자격증은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올라가기 위한 자격이기도 하지만 내려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꼭 전기과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버리셔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기술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사로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당 붙고 교대 들어가면 웬만한 과장보다 실수령 더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시설관리도 결국은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결국 저는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라는 타이틀 남들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삶을 흔들 만큼의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까지 쥐고 싶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기계를 고치고 민원 없는 환경에서 정시 퇴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일하면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 그게 지금의 제 자리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혹은 준비 중이신가요? 그 자격증 꼭 전기과장이라는 한 길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사로 시작해서 현장을 익히고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과장이 되려고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버거운 책임과 스트레스에 눌려서 금방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전기과장이 맞고 누군가는 기사로 오래 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할 때 외롭지 않으시라고 정보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하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시설워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현장의 목소리, 실무자의 경험담, 자격증 취득 정보, 이직 전략까지. 시설관리라는 한 분야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야기가 시설워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시설워크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